나이 들어서 40년 동안 일해서 한 연금 5억, 6억 나온다고 하면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6억 병원비지 뭐야. 나중에 양로원 가는 그 돈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테크TV의 사회자 박재석. 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말이죠. 남들보다 이게 진짜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이 남들보다 빨리 돈 벌기. 철학자 한 명을 좀 소환하고 싶은데요. 또 인문학 어려워. 저 때문에 좀 철학자가 빨리 보네요. 모시세요. 네. 이쪽으로 모시세요. 네. 네,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보란 삼보도, 이보도, n 플러스 1보도 아니다. 진보는 1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실 처음에 거창하게 한 수가 아니고 여러 수를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진정한 진보는 1보다라는 발터 베냐민의 말을 정말로 제 삶의 맥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발터 형님이요? 발터 형님이라고 난 몰라 그분을 누군지. 네네. 그러니까 한보 전진하는 거 1보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한보를 걸어야. 빨리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죠. 하지만 우리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거랑 정말. 똑같은 내용이네요. 네,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쉬운 얘기하지 이게 어렵게. 네. 근데 사회자님은 혹시 우리가 왜 빨리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저 때 느꼈죠. 우리 1편 때 그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아마 감독님이 영상 넣어줬을 때 그 노후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그림이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는 그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1편 못 보신 분들은 여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 보면은 나이 들어서 40년 동안 일해서 한 연금 5억, 6억 나온다고 하면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6억 병원비지 뭐야. 나중에 양로원 가는 그 돈인데. 그래서 빨리 부를 이뤄서 지금 우리 나이 때 아이들 손잡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부를 이루려고 돈을 빨리빨리 벌고 싶다. 이게 아마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빨리 부를 이뤄야 될 이유는 음, 우리 인생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젊었을 때는 노동을 누구나 하죠. 노동을 해서 노동 자본을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는 사람들은 본인이 언제까지나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벌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몸이 쇠약해지고 노동을 할 수 없는 때가 조만간 온다는 것을 빠르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동을 해서 노동 자본을 쌓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하루빨리 투자를 해서 금융 자본이든 부동산 쪽으로 옮겨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금융 자본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노후에 따뜻한 밥을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동산이 그래도 좀 이렇게 빨리 부를 축적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네. 그 부동산을 또 하려면은 뭔가 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서민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민은 돈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노동을 해서 돈을 마련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죠. 월급 차곡차곡 쌓아서 그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마중물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펌프 아시죠? 네, 알죠. 그 물을 길어내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에 물을 넣어야지만이 물을 맞아요. 생각나네요. 나오게 할 수 있죠. 계속 이제 뿜어내는 거죠. 그 한 바가지 물, 그 짠기가 정말 많이 담겨 있는 그 물, 한 바가지 물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마중물은 얼마 정도가 돼야 마중물 최소 금액이라고 제가 맞춰봐요?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맞춰보세요. 한 4, 5천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굉장히 정도면 근접합니다. 네, 5천에서 1억 정도. 그 정도? 그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우리가 부를 이루고 싶지만 사실 서글픈 현실은 그 마중물을 모으는 일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중물을 어떻게 모으는지와 관련된 과정의 책을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지
마중물을 모아서 그 마중물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관련된 책은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것은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그런 케이스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본인이 알아서 사실 해야 될 몫인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좀 먼저 해라. 그러니까 준비 운동에 관련된 그런 책자를 좀 봐라 이런.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중물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대부분 실패를 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단계까지 가보지는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아파트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시세형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우리가 월세를 주거나 이렇게 뭐 하는 거는 뭐 펜션이나 아니면 펜션 맞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기 수익형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뭐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또 차익 그 갭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물건도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 이를테면은 오피스는 사무실이죠. 네. 오피스나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 성격을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해서 몇 배로 뛰진 않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나 중장년 층에게 굉장히 좀 선호를 받고 있는 현금 필요하신 분들 맞습니다. 동그란 거.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를 해서 돈을 잃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수익형 부동산을 적극 추천합니다. 사실 저는 상가보다는 오피스텔을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상가라는 것은 요즘 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전문 용어 한번 쓸까요? 네. 빡세죠?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 네. 전문 용어로. 그렇기도 하고 네. 초기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누군가가 그 사업을 접고 나가게 되면은 저는 예전에 단순한 생각으로 상가는 사실 공실이 날 일이 없다. 왜냐면 그냥 A라는 사람이 사업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으로 대처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실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가 공실이 쌓이면 또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러면 임대인이 월세를 좀 낮춰서 세입자를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세를 임대료를 낮추는 순간 그 상가의 밸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내리고 그냥 공실로 놔두는 거구나. 맞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그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럼? 그러니까요.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상가는 저는 좀 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가 투자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상가 투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로케이션을 좀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어떤 펀더멘탈도 굉장히 많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왜 메리트가 있는 투자처이냐면 집은 누군가는 살아야 되잖아요. 사업은 맞아요. 누군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집은 반드시 누군가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실률이 상가보다는 현저히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또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건설업체가 거기서 가격을 좀 맞춰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임대보장 말씀하시는 거죠? 임대보장. 네. 임대 보장을 해주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공실률을 사실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피스텔 투자를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실이 되든 되지 않든 임대 관리업체에서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은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퀄리티 졸라매면 한 80만 원 정도씩만 저축하면 1년에 1,000만 원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요즘 주변에서 너무 하니까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좀 우스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7년에서 8년 정도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꼬박꼬박 모아야 되는 정말 무서운 돈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구하는 그러면 한 걸음부터니까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셔서 5년 되면은 딱 마중물 그렇죠. 마중물을 할 수 마련하는 그런 과정. 너무 또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실까? 뭐 좋은 방법 없을까? 한 번에 5천만 원 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오늘 말씀하신 주제처럼
남들보다 빨리 돈 벌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의 구호는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자.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1편 때는 나만 보더니 왜 자꾸 3, 4편에는 여기만 봐요. 나 좀 보면서 얘기 좀 해. 카메라 욕심이 있어요. 경험사에더니 이제 카메라만 보네. 나 환장하겠네 아주.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 태우 씨가 여기 적어줬는데 태우 씨요? 죄송합니다 전문가님. 박수 씨가 이름을 저도 모르게 안 쳐다보니까 내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잖아요. 네. 부동산으로 많이 모았더라고 재산을. 네. 네 맞아요. 왜 안 받아쳐요? 태우라는 말에 지금 충격받았구나.